안녕하십니까, 우정환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SVG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VG는 그 스케일러블 벡터 그래픽스의 약자죠. 그리고 훨씬 전부터 뭐 선이라든가 곡선 이런 쉐입 같은 것들을 벡터로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술이 SVG가 HTML5에 적용이 되게 되겠고요. 그런데 이런 SVG는 약간 그 캔버스와는 약간 그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캔버스는 이제 픽셀 단위로 작업이 되는 반면에 이제 SVG는 벡터 기반의 예,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뭐 쉽게 얘기하면 실버라이트나 플래시처럼 뭐 그 이미지나 도형 뭐 캐릭터 같은 것들을 확대하거나 축소를 하더라도 픽셀 방식보다는 이제 깨짐이 없이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VG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기본적인 도형이라든가 이미지, 그리고 베지어, 그리고 커브라든가 텍스트, 그리고 투명도, 그리고 이제 형태를 변경하는 변형하고요. 그리고 그라디언트하고 그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 수가 있죠. 네. 그러면 간단하게라도 캔버스와 SVG의 그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버스는 비트맵 방식이고요. SVG는 뭐 벡터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돔은 예, 돔으로 그 SVG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둘 다 이미지 편집이 용이하지만 이제 캔버스는 비트맵 방식이고 SVG는 벡터 방식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성능 같은 경우에는 해상도가 높은 이미지일 때는 이제 성능이 저하가 되고요. SVG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복잡할수록 이제 그러니까 표현하려는 그 결과물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이제 마크업이 이제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겠죠. 그리고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SVG가 높은 수준으로 애니메이션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캔버스는 이제 타이머를 사용을 한다든가 해야지 되겠죠. 그리고 그 캔버스는 모든 웹브라우저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SVG는 이제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모든 브라우저에서 지원을 하는 드로잉 표준입니다. 그리고 적합한 서비스라고 한다 그러면 주로 이제 그래프라든가 게임을 구현을 할 때는 캔버스를 주로 사용을 하라는 이야기고, 이제 그래프 구현이라든가 매우 그 세밀한 해상도를 지원하는 UI나 애플리케이션에는 SVG가 적당하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합하지 않은 것은 SVG는 게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미지가 결과물이 복잡하기 때문에 안 좋겠죠. 그리고 적합하지 캔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스탠드얼론 어플리케이션 UI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SVG의 장점을 보게 된다 그러면 접근성, 이미지를 접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각각 요소들을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파일 크기도 비트맵 이미지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크기 조절에도 깨지지가 않고요. 벡터 방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스크립트로 자바스크립트와 돔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서요. 애니메이션 기능이 자체적으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네, 사용법을 보시면 그 SVG를 웹페이지에 넣는 방법은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지 태그나 오브젝트 태그에 삽입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곧바로 HTML5 그 페이지 안에 그 마크업 중간에 끼워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을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이미지 태그의 소스를 SVG 파일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또 데이터 그 속성에 SVG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죠. 그리고
위스와 헤이 같은 경우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네, 만약에 오브젝트 태그에서 만약 이 브라우저가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예제는 위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SVG를 외부 파일로 꺼내서 이런 식으로 참조를 할 수 있게끔 지정을 해 놓은 거고요. 아래 캡처 이미지는 위에 예제를 제가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위에는 이미지 태그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한 거고, 아래는 오브젝트 태그를 이용을 해서 SVG 파일을 입력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웹페이지에 직접 SVG를 입력하는 방법인데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SVG 태그를 지정을 하고 곧바로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래 페이지는 여러가지 쉐입들을 제가 표현을 해 본 거고요. 뭐 선이라든가 뭐 원이라든가 일립스, 뭐 렉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렉탱글 같은 것들, 그리고 그라디에이션도 지정을 해줘 봤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걸 표현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기능을 한번 넣어 봤는데요. 외부 SVG 파일을 만들고 지금 현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위 파일을 한번 실행을 시켜 보면요. 외부 파일의 SVG 파일 내용을 보게 되면 애니메이트를 하고 있는데 하나의 렉탱글과 엘립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의 듀레이션 타임을 2초로 주고요. 나서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끔 해 놓았고, 스트로크를 값을 계속 변경하는 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위에는 ing 태그에 집어넣은 SVG고요. 아래는 오브젝트를 준 걸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SVG가 어떤 것들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작성을 해 놓은 거고요. 마지막으로 SVG 에디터가 몇 가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손으로 입력을 하기 힘들겠죠. 이걸 하면서 늘상 느끼는 것들이 초기에 WPF나 실버라이트 그 에디터가 없는 상황에서 입력을 했던 때가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하지만 그 예전부터 이런 에디터들이 있었는데요. 뭐 잉크스케이프라든가 스케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SVG 디벨로퍼가 제일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것들이 잉크스케이프가 많이 쓰이는 것 같고요. 각각의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설치를 해보시고요.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지금까지 SVG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